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 상황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공지 하나 하고 갈게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58쪽에서 107쪽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프린트에 있는 내용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항은요, 선택형 100%예요. 그 말은 단답도 없고 그 다음에 서술도 없고 그냥 다 올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6월 18일 금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5교시겠죠? 5교시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주제는 태풍이에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전체 20% 반영되고요. 중간 40, 기말 40, 수행평가 20 이렇게 해서 총 100, 1학기 10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볼 때 조금 결석하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봐야 되니까 기말 끝나고 또 봐야 되니까 건강 꼭 유의해서 이날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수행이 선택형 100이라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가 선택형 100이라는 거예요. 수행은 우리 이렇게 탐구활동 같은 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말고사 선택형 100이니까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해지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성취 기준은요, 내우, 북지성, 호우, 폭설, 황사 등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생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가 성취 기준이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악기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악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한다. 우리 토의한 거는 친구들 발표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패스 한 걸로 치고 주요 악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악기상이라는 건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함하고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입니다. 근데 이 악기상은 규모가 작고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보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에 있었던 폭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4시간이 거의 됐는데 아직까지 레카차가 안 오고 있어요. 용산 지나서 한 40분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그냥 다 내려달라 그랬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보통 차로 10분 거리인데 내비치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엄청 큰 불편함을 주었던 1월 6일에 일어났던 폭설처럼 이런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우리가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기상 중에 첫 번째로 어머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영상 소리가? 아무것도 들렸어요? 깜짝이야.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뇌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우는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정란운이 발달하면 뇌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란운이 발달하는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국지적으로 가열되는 걸 말해요. 국지적으로 가열된다는 건 뭐냐면 국지적인 거는 이렇게 일정한 범위, 조금. 국지적으로 가열되면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겠죠. 가열되면 이 부분이 아주 뜨거워져요. 핫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공기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위로 가고 싶어 하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정란운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를 뿌리게 되죠. 이제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혹시 동남아 놀러 가보면 스콜이라고 갑작스럽게 비가 막 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이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즉 태양이 갑자기 일사량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 국지적으로 가열돼서 뇌우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한랭전선 뒤예요. 그래서 우리 한랭전선 뒤는 강수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랭전선 뒤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후 밀어 올리면서 강한 상승기류의 발생으로 인해서 정란운이 발달해서 뇌우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한 저기압입니다. 뭐 태풍과 같은 강한 저기압에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이지만 이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서 점점 더 강해지면서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강한 저기압을 보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뇌우의 종류가 나오는데 뇌우의 종류에는 단세포 뇌우하고 다세포 뇌우가 있어요. 단세포하고 다세포하고. 근데 이거를 막상 이렇게 나누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교과서 정도만 있고 수능특강에도 뭐 다른 교과서에도 그렇게 크게 나누진 않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나눠놨으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단세포 뇌우는 뭐냐면 고도에 따라 바람 변화가 작을 때 단세포 뇌우라고 해요. 그래서 고도에 따라 바람 변화가 작으면 정란운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다세포 뇌우는요, 고도에 따라 바람 변화가 커서 바람 변화가 크죠. 그래서 정란운이 이렇게 예쁘게 발달하기보다는 이렇게 쭉 펴진 모양,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이렇게 쏠린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바람이 센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갈 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포 뇌우라고 합니다. 뭐가 차이가 날지 한번 봅시다. 자, 단세포 뇌우는 일단 고도에 따라 바람 변화가 작아서 그냥 이런 정란운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은 단계 1번. 약간 모의고사는 이 단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자, 적은 단계입니다.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저군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저군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그래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려요. 그래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이렇게 정란운이
기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여기 있던 수증기들이 응결하면서 B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B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하강하니까 이 B들이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하강기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승기류하고 하강기류가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성숙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는 소나기, 천둥, 번개가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기류, 여기 이 정도에서는 강한 돌풍, 강풍이 유발돼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두 개가 공존, 둘 다 나타나더라. 그러다가 이 하강기류가 점점 강해지면서 즉 비가 계속 내리면서 상승기류를 좀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하강기류만 남게 되면서 구름은 점점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강한 비가 내렸던 것도 조금 약해지고 그러면서 내우가 소멸하게 되는 요런 단계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다세포네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름이 바람 때문에 좀 찢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승기류하고 하강기류가 구름이 갈라져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포네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류는 상승기류대로 나타나고 상승기류에서 비가 내려가면서 하강기류는 또 하강기류대로 나타나요. 근데 이 하강기류가 상승기류를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는 부분은 계속 상승, 계속 하강하는 부분은 계속 하강. 그러니까 이 비를 만들 수 있는 수증기를 올리는 상승기류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퀴즈. 단세포 뇌우하고 다세포 뇌우 중에서 어떤 뇌우가 더 지속 시간이 길까요?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건 비가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 더 길까요? 저 다세포요. 다 맞아요. 나림이 짱입니다. 다세포 뇌우가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상승하는 파트하고 하강하는 파트가 좀 분리되어져 있으면서 이 하강하는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을 억제하지 못해서 계속 상승하는 데는 상승, 하강하는 하강 이러면서 계속된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세포 뇌우가 좀 지속 시간이 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뇌우의 피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번개, 낙뢰라고 하죠. 호주의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무너졌네요. 비가 막 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침수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이 막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뇌우로 인한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더라. 그다음 국지성 호우입니다. 국지성 호우. 얘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고요. 1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간 수량의 10% 정도의 비가 하루에 내릴 때를 우리가 국지성 호우 혹은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3개의 사진은요. 제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언제 촬영했냐면 때는 바야흐로 연도는 말할 수 없고요. 제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호수 같은 곳 어딘지 알겠어요? 맞아요. 운동장이에요. 저는 말했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중대부고를 나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중호우가 온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가지고 숙명여고 운동장이 잠겼죠. 그래서 거의 석촌호수급으로 잠겨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마 그 상가 사거리예요. 그래서 막 차가 위에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MBC, SBS 등 다 오고 방송사들 그리고 보면은 포장마차도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그래서 이때 제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방과후를 하려고 학교에 와가지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148 정도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거의 가슴까지 이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그냥 집에 갔다고 뭐 그랬던 하여튼 일화가 있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막 학교 계단에서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이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폭설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폭설은 그냥 여러분 그냥 아는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설이라는 건 눈이 많이 오는 것. 그래서 발생 조건을 한번 볼게요. 발생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어디서 받냐면 폭설하고 강수하고는 똑같아요. 온도 차이만 있는 걸 뿐. 그래서 강수구역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폭설 발생 구역이 강수구역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온난전선 앞, 한랭전선 뒤. 그 다음에 산악의 영향을 받는데요. 산악의 영향은 어떻게 받냐면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을 어떤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얘는 이 공기는 올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지형 때문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정란운이 생기고 폭설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 쪽에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죠. 그래서 태백산맥을 공기가 넘으면서 폭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대륙성 고기압들이 이런 찬 기단들이 우리나라의 찬 기단보다는 시베리아 기단보다는 따뜻한 비교한 거예요. 보다는 따뜻한 황해나 동해상을 거치면서 기단이 변질돼요. 그렇죠? 우리 기단을 변질할 때 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륙성 고기압이 황해상이나 동해상을 넘어올 때 조금 따뜻한 해수를 넘어올 때 여기가 핫해지고 이 공기 덩어리가 위에 부분은 콜드해지니까 얘네가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면서 구름이 발생, 즉 어떤 구름 발생? 정란운 같은 애들 발생. 그러면서 폭설이 유발되더라. 그래서 폭설 발생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에서 눈이 오는 이유하고 서해안 쪽에 눈이 오는 이유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동해안 폭설은요. 북동 기류와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동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기단이 변질되면서 폭설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좀 주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서해안 폭설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백산맥에 의한 폭설이에요. 산맥을 넘어가면서 유발되는 폭설, 그래서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동해에 폭설이 내렸을 때의 위성 영상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해안 폭설 볼게요. 서해안 폭설은 서해 쪽에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해안은 주로 대부분 이 시베리아 찬 대륙의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보다는 따뜻한 서해 바다 황해를 만나면서 기단이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강한 상승기류로 인해서 정란운이 만들어져서 폭설이 유발되죠.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서해안에서 폭설이 유발될 때의 위성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과서에 아주 잠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누가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쓴 것 같은 모양을 나타나기도 해 구름들이. 얘를 그래서 이거를 빗자루로 쓴 구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저군열이라고 합니다. 저군열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정도 그냥 상식적
그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케이. 다음 폭설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강풍입니다. 강풍은요 그냥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강풍이라고 하고요. 강풍 발생 조건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한 온대저기압일 때. 그래서 폭탄저기압이라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온대저기압이 강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폭탄저기압이라는 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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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저기압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강한 저기압이 있으면 이 근처에 있던 어떤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것이다. 그리고 이 한랭전선 뒤에서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한랭전선은 뒤에서 차가운 공기, 앞엔 따뜻한 공기니까 차가운 공기가 밀어붙이면서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강풍이 유발되기도 하죠.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차가운 겨울에, 그냥 겨울날에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강풍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강한 저기압에서, 즉 태풍에서. 태풍 왔을 때 우리 강풍 불죠? 그런 것처럼 강한 저기압에서 강풍이 발생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박입니다. 우박은요 정란운에서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발생하게 돼요. 자, 일단 상승기류로 이 수증기들, 구름에 있는 수증기들이 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면서 0도 이하로 떨어져요. 온도가.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구름 속에 있는 은결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결핵, 구름에 있는 먼지 같은 겁니다. 먼지. 그래서 은결핵을 중심으로 물방울들이 모여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0도보다 이하니까 이제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덩어리는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려가는데 상승기류를 만납니다. 넌 아직 내려올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올려요. 그러면 우박이 어이쿠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서 이 만들어진 우박 위에 또 물방울들이 연결되고 또 물방울들이 연결되면서 약간 층구조, 이렇게 층구조, 층층층 같은 구조를, 우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난 내려가야 돼 라고 해서 내려가다가 또 상승기를 만나서 올라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우박의 사이즈는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지름이 한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가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걸 우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찌그러뜨리거나 혹은 유리창을 깨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그 다음 라스트, 마지막 황사예요. 황사는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해서 모래먼지들이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황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래가 좀 건조해야 해요. 모래먼지가 유발되려면. 여러분들 비 온 뒤에 운동장에서 먼지 구름이 잘 안 일어나지만 건조할 때는 먼지 구름이 훅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건조할 때 모래먼지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주로 3월에서 5월경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편서풍대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동하기 때문에 서풍이 불어요. 서에서 동쪽으로 모래가루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막들, 여기 중국 쪽에 있는 사막, 중국과 몽골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가루들이 상공으로 올라가서 편서풍을 타야 하기 때문에 상공으로 올라가려면 이 모래들이 상승기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상승기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럼 중국과 몽골 쪽에 저기압이 있을 때 더 잘 올라올까요? 고기압이 있을 때 더 잘 올라올까요? 땡큐. 영주 땡큐. 나림 땡큐.
저기압이 있을 때 잘 올라오겠죠? 모래먼지들이. 그래서 저기압일 때 모래먼지들이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살짝 상층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편서풍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 모래 가루들이 떨어지려면 하강기류가 있어야겠죠. 하강기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럼 고기압대가 있을 때 황사를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랭전선 부근에서는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특히 한랭전선 뒤에서 이 모래먼지들을 몰고 오는 경우가 다량 존재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악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가족들에게 자기 잘 있다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긴 말은 하지 않고 일단